이번에는 역시 국회 국방위 소속입니다. 국민의힘의 성일정 의원, 국방위 간사를 맡고 있기도 한데요. 자,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성일정 의원입니다. 네, 조금 전에 혹시 김병조 의원과의 인터뷰를 좀 들어보셨습니까, 의원님? 예, 제가 들었습니다. 예, 일단 뭐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하시는데 의원님은 찬성하시는 거죠? 김병주 의원은 사성 장군이시고요. 예. 전문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뭐 저도 잘 아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실을 제대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만약에 이게 부족하면 언론에서 공개 토론을 해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 김병주 의원님 얘기하시는 게 너무너무 지금 틀린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잠깐만요. 그럼 바로 거기 들어가서 어떤 부분이 가장 지금 잘못 전달하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뭐 안보 공백에서부터 비용에서부터 뭐 방공포대를 설치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사성 장군으로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건지 저는 공개 토론을 제안을 합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그건 저희가 한번 좀 다시 한번 주선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공포대부터 한번 좀 여쭤보죠. 지금 이거는 다시 재설치돼야 된다는 게 김병주 의원의 주장인데 이게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서 8.4km가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모든 방공포대나 이런 것들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미군이 여기에 지금 있었고 일부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 국가의 중요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미 보안 사항과 이러한 모든 사항들이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서 8.4km의 이 반원이 그려졌다고 한다면 청와대가 빠져나가면서 3.7km로 줄게 되는 것이죠. 용선 중심으로. 그러니까 3.7km가 8.4km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 종로 쪽으로서 빠져나가고 용산 자체는 이미 그런 시설이 다 있었던 것이죠. 그럼 미군이 바보였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아침부터 이렇게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하시면 정말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여기는 기존에 합참과 국방부 미군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설, 모든 군사의 시설이 완비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이제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갔다고 가정을 하면 용산 대통령 집무실이나 일단 그 대통령 관저는 당분간 한남동에서 쓰게 된다면서요. 이것도 다 커버가 된다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청와대를 방어하기 위한 패트리어트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방식이 그 지역 전체를 커버하는 게 아니라는 뭐 이런 식으로 보도도 나오던데 그런 게 아닙니까? 패트리어트라고 하는 것은 수도권 전체를 방어하는 개념이지. 조그만 요 안에 8만 평의 청와대를 보호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수도를 방해하는 개념이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너무나 현격한 지금 뭔가 주장이 그러니까 지금 차이가 있어서 좀 진짜 토론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의원님. 자, 그러니까 국방부 청사는 합참 청사에 설치되어 있는 군사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뚝딱 이전될 수 있는 문제냐라는 또 점을 제기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확하게 국민들께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합참 청사를 지을 때 여유 공간 4, 5개층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합참이 쓰고 있는 빌딩이 틀리고요. 국방부 빌딩이 틀립니다. 그래서 국방부 빌딩을 비워서 대통령 집무실로 쓰고 국방부가 합참으로 일부 들어가고 나머지는 공간 재조정 그 안에 여러 빌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 신축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빌딩의 공간의 재조정을 통해서 조정을 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좀 질문드릴까 보면 일단 좀 합참 청사는 일단 당분간 같이 쓰는 거니까 합참 청사에 있는 군사 시설은 바로 옮기는 게 아니라고 치니까 그럼 질문에서 빼고요. 국방부 청사로만 한정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거기에 뭐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이거를 안 빼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군사 시설이나 이런 걸? 지금 청와대 합참 이런 모든 곳은 다 연결되어 있어서 그 시설에 더 보강하거나 옮겨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것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겨온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5월 9일 자정까지 청와대에서 근무하게 계십니다. 그렇죠. 거기 있는 장들을 이쪽으로 옮기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대로 다 그냥 잔존하고 있으면서 또 더 추가할 게 없는 겁니다. 이러는 사람들의
오피스 공간만 약간 옮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왜 이렇게 있지도 않은 사실을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국방 시스템이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네. 현장에도 가봤고 국정감사도 가봐서 대충 알지 않습니까? 예, 그래요. 자, 예산 이전 비용을 한번 좀 여쭤볼게요. 496억이면 정말 다 커버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496억은 정부의 전문가들에 의해서 뽑은 거기 때문에 네. 새로 신축하는 게 없습니다. 여기에 이사 비용하고 인테리어 비용 정도 들어갈 거고요. 네. 향후에 왜 그러면 합참이 용산에 있었느냐. 평상시는 이 작전 지휘권에 대해서 합참이 갖고 있고 전시일 때는 한미연합사령부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미연합사령부가 용산에 있었기 때문에 합참이 용산으로 왔던 거예요. 그런데 연합사가 이제 평택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예. 사실 이 합참도 향후에는 남태령으로 이제 가야 되는 것이죠. 이 남태령이라고 하는 곳은 전시에 국가의 요인들이 다 갈 수 있도록 여기에서 전쟁 지휘할 수 있도록 핵폭탄이 떨어지더라도 그걸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 이쪽으로 옮겨가면 되는데 그때도 이삿짐만 가면 되지 이 중요한 전산 장비라든지 모든 국가의 시스템은 이미 인프라로 다 갖춰져 있는 곳입니다. 잠깐만요, 의원님. 여기서 사실관계 하나 좀 확인하겠는데요. 합참이 나중에 남태령으로 가잖아요. 어제 발표에 따르면. 그러면 그게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연쇄 이동이 아니라 이미 계획되어 있던 이동 계획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현재 시설이 다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한미연합사령부가 평택으로 갔기 때문에 향후에 이쪽으로 가는 게 원래 그런 목표를 가지고 남태령에 구축을 해놓은 기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옮기는 것도 아니에요. 네. 추후에 그러면 남태령으로 가면 뭐가 필요하냐면 한 600여 명 정도가 이동을 할 텐데 네. 그분들의 막사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 비용은 1200억 정도를 잡아놨는데 실질적으로 좀 과하게 잡혀 있고요. 네. 한 6층 건물이기 때문에 1년이면 완공이 되고 네. 여기에 한 7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혹시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부속적으로 그러니까 연쇄 이동 요인은 발생 안 합니까? 그렇습니다. 연쇄 이동 요인이 없습니다. 공간 재배치 정도만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김병주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심리전단이니 군사경찰이니 청와대 경호부대니 여러 지금 연쇄 이동 요인이 있다고 지금 주장을 했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그거를 제대로 보고를 못 받으셔서 그런 것 같은데 예. 경호부대 이전하는데 2천억 든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예. 청와대 숙소에 2천억 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예. 국방부 근무지원단 1,400억 들어간다. 국방부 본청에 2,200 이거는 처음에 짓던 비용을 가지고 이렇게 추계를 하셨는데 정확하게 국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신축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예. 그 안에 공간에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재배치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새로 들어가는 비용이 없고요. 향후에 합참이 남태령으로 이동할 때 그 신축 비용은 1,200억 정도 잡아놓은 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 단계에서 앞으로도 여기에서 더 들어가야 될 새로 신축할 비용은 없고 기존에 있는 빌딩을 조정해서 쓰면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이번에 시민의 관점에서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을 하면 그 일대의 그 개발 제한이나 고도 제한 없습니까? 이미 군사 지역으로 묶여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 예. 제한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어떤 것도 없습니다. 대신 예. 청와대가 그러한 개발 제한 구역이나 이런 것들이 풀리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서 고층 건물도 들어갈 수 있고 관광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엄청난 경제적인 유발효과 또 명소가 되는 국민들을 위한 명소의 재탄생이 기대되죠. 용산 쪽에서는 그 어떤 조치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지금 동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가 않는데 거기 이제 되게 이제 노후화된 주택이 그러니까 밀집 지역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지역에서 재개발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재개발이 무산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는 시민들의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군사시설, 국방부 합참 미군이 있었기 때문에요. 네. 그런 걸 다 고려해서 이미 세팅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고도 제한이든 뭐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그 건물만 들어가셔서 집무실로 쓰게 되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5월 9일 그 자정까지 모든 게 다 가능합니까, 실무적으로? 국민들께서 안심하셔도 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5월 9일 자정까지 이 안보의 컨트롤 타워시잖아요. 예. 거기에 어떤 장비 이동이 없습니다. 청와대가 그대로 갑니다. 아니요, 제가 드린 건 이게 예. 제가 잠깐만요. 예. 이게 문제가 있으면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의장이 반대를 했겠지요. 기존 시스템을 가지고 그대로 인수해서 작동되는 걸 그대로 들어가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예. 결코 안보에 대해서는 0.1%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제 드린 질문은 이사가 그때까지 다 되겠느냐, 뭐 리모델링부터 해가지고 이걸 질문 드릴 거거든요. 가능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실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예. 조금 전에 저희가 김재원 최고위원부터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선거 과정에서 선대본 안에 그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그 팀이 있었고 계속 가동되었다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당선자께서 1월 달에 이런 공약을 청와대를 광화문 쪽으로 해서 옮기겠다는 약속을 하셨었고요. 실무진이 2월경부터 서울 중심으로 해서 광화문을 중심으로 해서 10곳을 검토를 했었는데 10곳. 예, 김영삼 정부 때부터 이곳을 옮기려고 했었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 대체 부지를 그저 광화문으로 축소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콜럼버스의 달걀 같은 경우인데 용산을 더 포함을 해서 넓게 확보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이루어지다가 보니까 용산만큼 좋은 곳이 없구나라고 하는 이러한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이런 입지를 찾게 된 것입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참 드리고 싶은 질문이 많은데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의 성일종 의원이었습니다.